그렇게 되면은 최첨단으로 그렇게 가버리면은 미국이 중국한테 이제 완전히 패권을 넘겨줘야 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게 중국을 차단하고 TSMC 그 공장을 중국이 대만을 침략해가지고 그 공장을 차지해버리면은 패권을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미국이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만 유사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 언론이나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뭐 대만 유사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유사라는 게 뭐냐면은 대만에서 어떤 전쟁에 준하는 이런 어떤 위기의식, 위기 상황이 발생했던 것을 유사사태라고 했잖아요. 유사사태. 그걸 유사라고 그래야 돼. 일본에서도 대만 유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대만 유사라는 거는 결국 이제 시진핑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맥락에서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의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지난번에 그 삼중 전회에서도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서 무기 사용을 안 하겠다고 얘기는 절대 안 한다. 무기 사용도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왜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냐, 대만 통일이. 핵심은 반도체예요.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하고 지금 패권 경쟁이 붙었는데 그 핵심은 반도체예요. 이 반도체가, 고도의 반도체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5G라든가 6G라든가 고도의 최첨단 이런 어떤 영역이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부분이 중국은 국가가 경제를 이제 좌지우지하잖아요. 네. 예산을 무한대로 쏟아부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관념은 아니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러니까 기술력 있고 하면은 예산은 무한대로 자기들이 책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미국을 따라잡고 미국을 능가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웨이 있잖아요. 네. 화웨이 5G를 미국이 제일 먼저 공격했는데 그 5G 바로 5G 다음에 6G로 넘어가는 거예요. 5G는 일본은 아예 5G 문턱에도 못 갔는데, 우리가 삼성에서 5G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도쿄 올림픽 때 삼성이 그 5G 그 영역을 삼성이 다 커버해줬다고요. 그런데 중국은 이미 5G, 화웨이가 5G 삼성하고 막 경쟁할 정도로 갔었다고. 그럼 그걸 계속 놔두면은 순식간에 따라잡고 삼성을 능가하고 그 다음에 6G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최첨단으로 그렇게 가버리면은 미국이 중국한테 이제 완전히 패권을 넘겨줘야 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금 가장 민감한데, 그런데 그 반도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냐? 기업이 어디냐? 어디라고? 삼성? 어디라고 생각해? 그 대만의 TSMC인가요? 맞아요. TSMC요? TSMC. TSMC 처음 들어보는 듯한 네. 표정을 했는데, 잘 모릅니다. 반도체, 이번에 내가 책을 하나 내는데 거기에 1, 2장이 반도체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패권 전쟁이 붙었는데 그게 핵심이 반도체고, 그 반도체에서 또 중심이 뭐냐면 TSMC예요. 그 TSMC는 대만 기업이란 말이에요. 대만 기업에서 반도체를, 그것도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이 한 50% 정도, 전 세계 50% 정도 차지하고, 이 삼성이 압도적이죠. 네. 시스템 반도체는 TSMC가 한 50% 생산해요. 그럼 비슷한 건가요? 메모리에서는 삼성이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TSMC가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런데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차이가 뭐냐? 메모리는 우리 USB 같이 메모리 있잖아. 네. 그 용량을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작동하게 하는 것들은 시스템 반도체예요. 컴퓨터를 작동시키거나 자동차를 작동시키거나 첨단 무기를 작동시키는 게 전부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 반도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대만 TSMC가 압도적으로 거기서 다 만들고 있죠. 거기서 만들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를 TSMC 따라잡으려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 우리가.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뭐가 문제냐? 서플라이 체인이 다 박살났던 거예요. 공급망이.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마스크를
차야 되는데 마스크 생산을 미국에서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마스크 생산은 공장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디서 다 했나? 중국에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그 마스크를 가지고 떼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완전히 폭리를 취하면서 그거 막 서로 전 세계가 막 중국 마스크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뭐 전쟁을 치를 정도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코로나19가 미국에게 이거는 마스크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반도체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반도체 여러 가지 그런 삐걱거림이 있었어요. 그때 미국이 반도체를 미국 땅 내에서 만들어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고 하라 그러고 반도체법 만들고 막 미국이 난리 부르서 추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모든 게 중국을 차단하고 TSMC 그 공장을 중국이 대만을 침략해가지고 그 공장을 차지해버리면은 패권은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만 유사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TSMC하고 중국과의 관계. TSMC를 절대 중국에 넘겨줘서는 안 됐다는 미국의 의지. 미국은 대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대만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겠는데 문제는 뭐냐. 과거엔 잽이 안 됐어요. 미국의 전력과 중국의 전력 비교하면. 그렇죠. 이게 10년 전만 해도 잽이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시뮬레이션이 나오잖아요. 미국의 전력과 일본의 전력을 합해도 중국과 전투를 치르면은 상당히 힘들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번에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지금 이제 윤 정부가 굉장히 한미 동맹, 한미 공조를 엄청 주장하잖아요. 강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바로 이게 대만 유사 때문에. 대만 유사가 멀지 않았다.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임기 내에 대만 유사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를 저렇게 강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 할 때 어쨌든 한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막 다 퍼져버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시간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대만 유사가 터질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이런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서 지금 이 흐름으로 가는 게 저희가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에 안 끌려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게 맞는데 왜 윤석열 정부는 더 깊게 발목을 더 깊게 넣고 있는 건지.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미국이 강력하게 요청할 거고 미국이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국도 함께 해달라. 분명히 미국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런데 과거에는 한미동맹은 한반도에 한정하겠습니다 하고 해왔어요. 한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북한의 능력이 한국의 능력과 비등비등하거나 과거에 70년대는 더 셌고 그 뒤로 한국이 계속 발전해 오면서 조금씩 이제 그게 뒤집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한국은 북한만 잘 막아주면 된다. 주한 미군도 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작전을 펴고 이렇게 해왔어요. 자, 그랬는데 중국이 저렇게 커지면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이 벌어지면서 근데 패권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은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함과 동시에 미국의 힘이 계속 정차로 낮아지면서 축소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혼자서 감당하기가 이제 벅차진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북한에만 신경 써도 됩니다 하고 우리도 그렇게 주장해왔고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의 국력도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세계 뭐 이제 8에서 10위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 국력 규모가 생겼고 또 한편으로는 내 같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하고 재래식 무기로 전쟁은 이거 게임이 안 된다. 북한은 지금 기름이 제대로 없어서 전투기 훈련조차도 제대로 못할 정도의 열악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어때? 뭐 지금 무기를 전 세계에 지금 뭐 수출할 정도도 군수산업 이 부분만 보더라도 재래식 무기로 북한하고 싸우면 우리가 압도적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북한은 핵무기가 있으니까 비대칭 전략이라고 해서 핵무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단선적으로 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계속 나오는 얘기가 핵 억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한국에게 핵 억제 능력 그 대신 핵무장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는 내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서 고대에서 강의할 때 수업 시간에 내가 그걸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미국의 핵우산을 믿습니까?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손 안 들었어요. 지금 미국이 한국에게 핵우산을 해준다고 그러잖아, 지금도 이번에. 근데 이걸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북한이 한국에다가 핵무기를 날렸는데 이번에 가서 뭘 했나 하니까 핵 공격을 받으면은 그때 협의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는 핵 맞았는데 그때 협의한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그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 났어요. 보수 쪽에서도 난리 났어요. 왜? 우리는 핵무장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줘버리고 그 대신 핵무기 배치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유럽같이 나토같이 핵무기를 가지고 서로 뭐 계획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수준까지 올리기를 바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협의한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가지고 결국 뭐냐니까 북한의 문제는 핵무기 문제 때문에 꼬였잖아요. 근데 그거는 차치하고 대만의 문제가 발생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한국한테 도와달라고 핵병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과거에는 힘이 약했고 이걸로서 충분하니까 한국은 여기만 충실해도 더 이상 요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미국의 힘이 저하됨과 동시에 한국의 힘이 커지면서 한국의 역량이 커졌는데 미국은 그 상대적으로 중국과 싸우는 데서 부대끼는 거예요. 그 일본한테도 도와달라고 해서 일본이 지금 이 안보 새 문서를 마련하면서 전후의 안보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듯한 이런 흐름을 만들어낸 거고 한국에게도 그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저렇게 서두르게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 상렬이 그 얘기를 했는데 말려들 두려움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문제는 그래서 말려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버림받을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 북한하고 너희들 그러면은 핵공격 받아도 너희들도 우리 안 도와줬잖아? 나도 몰라.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이라는 것은 항상 이 두 개의 딜레마가 있어요. 말려들 두려움과 버림받을 두려움. 이 두 개가 항상 기량작용을 일으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 보수 쪽에서는 우리도 핵무장 하자고 계속 주장해왔고 그리고 우리 여론은 70% 가까이가 핵무장 했으면 좋겠다고 여론조사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 내가 개요대학에서 그때 수업 한 시간 정도는 내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내가 개요대학생들한테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한 50명 정도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서 한 10명 정도 손들더라고. 고대에서는 한 사람도 손 안 들었는데 개요대학생이 한 10명 정도 손들더라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을 어느 정도 믿는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핵무장에 대해서 찬성이 15%도 안 돼. 어차피 미국이 도와줄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일본은 그동안 핵피해국이라고 그렇게 주장해왔잖아요. 핵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핵무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보수 끝판왕 그 우익이 아닌 이상은 핵무장하자고 주장은 안 해요. 그게 일본의 이렇게 보는 여론이야. 우리하고 그게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거는 우리 꼭 알아야 돼. 일본은 자기들이 핵피해국이라고 전후에 줄기차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스스로 핵무장해야 된다는 논리 자체가 그게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핵무장 하자는 얘기에 대해서는 지지도가 별로 없어요, 일본에서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 근데 한국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70% 가까이, 요건 최근에 넘었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 70이요?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된다. 그 전에 계속 63% 가까이는 한국도 핵무장 해야 된다. 여론조사만 하면 그렇게 나왔어요, 결과가. 한국은.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도 핵무장 하자는 얘기가 대통령 입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미국의 핵 배치를 우리가 강하게 주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래서 그걸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꿈도 꾸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보수 쪽에서도.
다 퍼주고 일본에서 다 퍼주더니 또 미국 가서도 다 퍼주고 제대로 뭐 보장받아 온 게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핵무장 뭐 안 하겠다고 서명만 해주고 그 대신 뭐 반대급부로 받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온 거예요. 그 조선일보에서도 뭐 비판적으로 기사를 썼다든가 뭐 그런 얘기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니까 지금 한국의 위치가 전략적 위치가 굉장히 그 애매모호해졌고 상당히 이제 위태로워졌어요. 자, 그런데 왜 위태로워졌냐 하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과거에는 한국이 북한 문제만 신경 썼으면 됐어요. 굉장히 깔끔했다고. 미국이 또 그걸로 오케이 받아들여줬어요. 그러면 결국 북한의 문제는 뭐냐? 핵무기 문제란 말이야. 확장 억제 그래가지고 우리 핵우산 제공해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 핵우산에 안 믿잖아. 근데도 성립이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수업 시간에 그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도 믿지 않는데 전략적으로는 그래도 핵우산이라는 단어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고 그게 아주 정식으로 다들 그걸 인정하고 있는데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가능하냐? 그게 뭐겠느냐?